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남미수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전기공사기사 필기 CBT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과목이죠. 전기설비기술기준 8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입니다. 특과 가공전선로 중에서 지지물로서 직성형의 철탑을 연속하여 10기 이상 사용하는 부분에는요. 10기 이하마다 내장 애자 장치가 되어 있는 철탑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철탑 한 기를 시설해야 된다. 자,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죠.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10기가 넘어가면은 10기 이하마다 한 개를 설치해야 된다. 뭐가 되어 있는 내장 애자 장치가 되어 있는 철탑 한 기를 반드시 시설해야 된다. 시험 문제 뭐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이 10기가 나온다라고 했죠. 무조건 10기 이하마다. 10기 이하마다. 꼭 기억을 해 둡니다. 자, 그 다음 8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82번. 특과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중에서 전선로의 지지물 양쪽의 경관의 차가 큰 곳에 사용하는 철탑은 이건 뭐가 됩니까? 내장형이라고 했죠. 자, 우리가 내장형. 사실 이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이 문제는 뭐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다. 내장형.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자가 뭐라고 했어요? 인내력, 견딘다라는 거야. 인내력 할 때 내자야. 장은 뭡니까? 길장자예요. 그래서 경관이 긴 곳에서도 잘 견딘다라는 거죠. 그림으로 보시면은요, 자, 이러한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 철탑이 있어요, 여기. 자, 여기도 철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철탑이 있어요. 잘 보시면은 지금 경관이 얘는 경관이 어떻습니까? 작죠? 여기는 경관이 작다. 얘는 어떻습니까? 경관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관의 차가 크죠. 자, 경관의 차가 크면 어떻게 되냐면은 저희가 철탑과 철탑에 이렇게 전선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경관의 차가 크면은요, 경관이 큰 쪽에 전선에 걸리는 장력이 더 커집니다. 여기에 장력이 더 커져요. 경관이 작은 쪽은 전선에 걸리는 장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불평형 장력이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불평형 장력에 더 잘 견디는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내장형 철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이제 내장형 철탑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은요 83번 문제입니다. 83번. 2차 전지를 전용 건물 이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 2차 전지와 렉과 렉 사이, 렉과 벽면 사이에 몇 미터를 이격해야 되는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2023년도에 올해 2회차 전기기사 필기에 출제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이제 신출 문제였죠,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는 기출 문제가 되었는데 뭐 아직까지는 뭐 신출의 느낌이 강하다,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이러한 애들이, 이거랑 관련된 애들이 좀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보시면은 2차 전지를 전용 건물 외의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가 나와 있죠. 그런데 2차 전지를 전용 건물에 시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규정들이 따로 나와 있어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사실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분산형 전원 파트, 분산형 전원 설비 파트 가면은 우리가 태양광 설비라든가 전기 저장 장치 배웠죠. 그래서 전기 저장 장치의 이제 뒤쪽에 2차 전지 파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해설 보시면은 전용 그 특정 기술을 이용한 전기 저장 장치의 시설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규정들이 좀 많은데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고 이런 기출 문제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전용 건물 2회라고 했어요. 포인트는요, 전용 건물 2회입니다. 기억을 해주실 때 전용 건물 2회다 기억해 두시고, 자, 이체전지 렉과 렉 사이 2회에서 렉과 렉 사이 2회하고 땡땡 해야겠다. 렉과 렉 사이 그리고 렉과 벽면 사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원문 보시면 얘네들 따로 나와 있는데 수치가 똑같아요. 둘 다 몇 미터? 1미터다. 1미터다. 그래서 좀 기억을 해달라. 포인트는 전용 건물 2회고요. 2회일 때 렉과 렉과 벽면 사이의 이격거리는 1m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84번 보도록 할게요. 84번. 84번은 여러분들께서 자주 봤던 기출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지금 보시면은 전기 욕기의 사용 전압을 물어보고 있죠. 제가 이거는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용 전압이다. 대지 전압과 더불어서 이 사용 전압은 별만 없으면 몇 볼트라고 했습니까? 사용 전압이잖아. 그래서 숫자 4를 기억해서 400볼트다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맞죠? 근데 항상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예외를 제가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외. 자, 예외. 예외 1. 예외인 경우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신호등이었어요. 신호, 교통 신호등. 그래서 뭐 요거 기억하실 때 신호등 여러분들 보시면은 빨간불 있고요. 그리고 노란불 있고요. 그리고 초록색 불이 있죠. 이렇게. 그래서 3개죠, 3개. 그래서 몇 볼트다? 300볼트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했고, 또는 자, 여러분들 이무진, 가수 이무진님의 신호등이라는 노래 있죠? 그거 혹시 아시는 분들, 혹시 모르시면 지금 듣고 오세요. 자, 거기 후렴구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몇 초죠? 3초입니다. 그래서 300볼트예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강의하다가 여러분들 지금 진지하게 듣고 계셨을 텐데 자, 어쨌든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자, 전기 울타리. 자, 그다음 전기 울타리 사용 전압 얼마? 250볼트다. 250볼트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는 전기 욕기죠. 전기 욕기. 전기 욕기 같은 경우는 사용 전압이 몇 볼트입니까? 10볼트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 욕기가 왜 이렇게 전압이 낮냐라고 물으시면 이 전기 욕기는 욕조에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서 사람을 치료하는 겁니다. 전류를 흘려줘서, 그래서 전압을 걸어줘서. 그러면은 사람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너무 높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10볼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뭐가 됩니까? 2번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용 전압은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아시겠죠? 교통 신호등 같은 경우도 저번 회차에 출제가 되었어요. 아시겠죠? 이거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강의 들을 때는 강사님 지금 왜 갑자기 노래를 부르세요 하면서 막 이상하다는데 시험장에서 이거 만나셔가지고 맞췄다라는 분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웃기더라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달라. 85번입니다. 85번. 중성성 다중접지식의 것으로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22.9kV 가공전선로를 상부 조영제 위쪽에서 접근 상태로 시전하는 경우, 가공전선과 조영제 위쪽에서 접근 상태로 시전하는 경우 가공전선과 건조물과의 이격거리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되냐? 전선은 나전선으로 사용한다 한다. 아니, 말이 너무 기네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건조물과 가공전선의 이격거리 배우셨죠?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근데 이제 22.9kV가 나오는 바람에 좀 말이 길어졌어요. 근데 얘도 예외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쉽게 맞출 수가 있었다. 얘가 뭐야? 건조물이죠. 건조물. 근데 건조물인데 저는 항상 건조물이다라고 이렇게 적어놓고 건물이다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 빼지고 그냥 건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물 위로 전선이 지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건물 위로 전선이 지나갑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격거리를 봤더니 제가 예를 들어 저압, 고압, 전선이다라고 하면은 자, 이격거리가 어떻게 되냐? 자, 우리가 일반 일대와 케이블 일대를 나누면 되는데 당연히 케이블 일대가 더 가까울 겁니다. 안전하니까. 그래서 숫자 2를 기억해 놔라. 그래서 21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2m, 1m 이렇게 이격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저압, 고압 봤으니까 특고압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건물을 크게 해야겠네. 이렇게 크게를 하고 자, 이번에는 특고압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압은 아무래도 저고압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높이 시설해야겠지. 그래서 여기 특고압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 자, 특고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일반 케이블 되어 있는데 하나 더 갑니다. 얘는 절연전선까지 갑니다. 당연히 케이블의 수치가 작을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얘는 21이었는데 얘는 321 기억합니다. 3, 2, 1 기억해 주시고 조금만 여러분들 조금만 더 외워야 됩니다. 3, 2, 1 기억하고
여러분들 이건 부탁드릴게요. 2.5m, 1.2m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달라. 당연히 저압일 때, 고압일 때 케이블 1m니까 특고압일 때는 1보단 커야겠지. 그래서 1.2m. 자, 이렇게만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문제에서 22.9kV도 어쨌든 특고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전선이다라고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케이블도 아니고 절연전선도 아니고 자, 일반적인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뭐가 됩니까? 3m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자, 그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6번 문제죠. 86번은요. 고압 및 특고압 가공 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영자 인입구에 반드시 시설해야 되는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86번. 자, 이거는 근데 뭐 사실 여러분들이 바로 피레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피레기 시설 장소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우리가 피레기 시설 장소는 그냥 외우면은 상당히 이렇게 복잡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전력이 어떻게 우리 집까지 오냐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일단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합니다. 맞죠? 그럼 송전을 할 겁니다. 송전은 그럼 3, 4, 5, 7, 6, 5 이런 전압처럼 아주 높은 초고압으로 송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송전을 하면서 우리가 변전소를 갑니다. 변전소를 가게 돼요. 그래서 이 변전소가 뭐 1차 변전소, 2차 변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 4, 5, 7, 6, 5를요. 1차 변전소에서 1호사로 한번 감압을 합니다. 그리고 2차 변전소에서 1호사를 22.9로 이렇게 감압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서 한 번 더 감압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특고 배전용 변압기로 옵니다. 특고 배전용 변압기. 이거 줄이니까 좀 이상한데 그런 거 아닙니다. 뭐라고요? 특고 배전용 변압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22.9가 뭐 380이라던가 이렇게 바꿔가지고 우리가 수용가에서 이제 공급을 받는 거죠. 수용가.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 배전용 변압기에서 이제 수용가로 공급을 할 때 여러분들 보시면은 전기실이 지하에 있어요. 아파트 지하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 땅으로 갔다가 이렇게 수용가로 공급이 되는 것이죠. 자, 피레기의 설치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발전소, 변전소, 인입구 및 1층구. 그러니까 인입구 및 1층구. 입출구. 그러니까 출구랑 입구에다가 시설을 해주시면 되고. 자, 두 번째 배전용 변압기, 특고압 배전용 변압기. 그러니까 배전용 변압기 특고압 측, 고압 측의 피레기를 시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시설하면 되겠지. 그리고 수용가 입구에도 이렇게 시설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원래 가공전선이었지. 가공전선에서 지하로 간 거니까 지중전선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가공전선과 지중전선이 어떻게 하는 곳, 접속하는 곳, 여기서도 우리가 피레기를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KC 보시면은 발전소, 변전소 또는 이에 준하는 장소에 가공전선 인입구 및 1층구다라고 나와 있고, 특고압 가공전선을 접속하는 배정용 변압기에 고압 및 특고압 측이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고압 및 특고압 가공전선으로부터 공급받는 수용잠수의 인입구 나와 있고, 가공전선로와 지중전선로가 접속하는 쪽에 나와 있다. 그래서 이 그림만 아시면은 사실 필기에서는 틀릴 게 없습니다. 물론 실기 가시면은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법에 나온 대로. 그래서 실기 가시면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되겠지만, 필기에서는 이제 이러한 메커니즘을 알면은 선지에서 충분히 그럴 수가 있고, 해당 문제는 너무 간단하죠. 지금 수영 장소의 인입구에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거 뭐예요? 피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뭐가 됩니까? 1번이 되는 것이죠. 87번입니다. 자, 87번. 가공전선로 지지물에 지선을 시설하는 경우 이 지선의 최저 기준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지선이 나왔습니다. 지선. 자, 우리가 지선이 뭡니까? 자, 이 지자가 지탱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선은 지탱해주는 선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주가 있습니다. 전주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전주가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을 우리가 지선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지탱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그린 거, 얘의 이름이 이제 얘가 이제 지선이 되는 거예요. 지선. 그럼 우리가 이 지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일단 지선입니다. 여기다가 적을게요. 지선. 지선은 일단 철탑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철탑 보세요. 이게 뭐 튼튼하잖아. 걔가 넘어지겠어? 안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선은요, 일단 철탑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선에 대해서 제가 5가지만 정리를 할게요. 요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안전율입니다.
자, 우리가 지선의 안전율은요 2.5입니다. 뭐라고? 2.5가 된다. 꼭 기억을 합니다. 자, 두 번째 허용 인장 하중이 있어요. 허용 인장 하중. 자, 이 허용 인장 하중은 뭐냐면은 이렇게 전선이 있습니다. 전선이 있는데 양쪽으로 가해지는 힘을 허용 인장 하중이라고 해요. 전선 양쪽으로 가해지는 힘. 오케이. 그래서 허용 인장 하중이 4.31 kN이 됩니다. 자, 이게 좀 감이 잘 안 오시면은요. 얘는 440kg이에요. 그래서 전선 양쪽으로 440kg의 사람이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안 끊어져야 된다. 견뎌야 된다. 이러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시험 문제에는 4.31kN이다라고 나옵니다. 440으로는 안 나와요. 규정 자체에 4.31kN로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저는 440으로 외우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자, 우리가 F는 ma라는 공식 있지 않습니까? F는 ma. 뉴턴 가속도 법칙 공식이죠. 이거 보시면은 자, 뉴턴 F의 단위가 뭡니까? 뉴턴이죠. m의 단위는 얼마입니까? F의 단위가 뉴턴이죠. m의 단위 질량이니까 킬로그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a는 뭡니까? 중력 가속도잖아. 그래서 9.8m/s로 정해져 있어요. m/s 제곱으로. 지구에서는. 그래서 9.8m/s를 킬로그램 곱하면은 뉴턴이 되는 거죠. 즉 킬로그램에다가 9.8 곱하면 뉴턴으로 바뀐다고. 즉 440에다가 9.8 곱하면 4,310 뉴턴이 나옵니다. 그럼 킬로 뉴턴으로 바꾸면 4,300 kN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또 기억하실 분은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 지선에요. 소선을 사용하는데 소선 몇 가닥? 자, 3가닥을 연선으로 시설을 하고 그리고 지름이 어떻게 되냐면은 2.6mm가 됩니다. 2.6mm가 된다. 오케이. 자, 4번. 자, 지표면으로부터 30cm까지는요. 자, 지표면 30cm까지는 아연, 도금, 철봉을 씁니다. 아연으로 도금이 된 철봉을 쓴다. 철봉을 쓴다라는 거죠. 어디? 지표면으로부터 30cm까지. 아, 글씨가 이상하네요. 30cm까지. 그래서 보시면은 자, 여기 지표면으로부터 지표면이죠. 지표면으로부터 30cm까지는 아연, 도금, 철봉을 사용을 해야 된다. 자, 5번. 도로 횡단시. 자, 지선의 높이는 5m가 된다라는 겁니다. 뭐 다른 경우도 많겠지만 요거밖에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도로를 횡단할 때 지선의 높이는 5m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에서는요, 허용 인정하자와 소선 지름과 안전율을 물어봤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안전율 2.5 그리고 소선 2.6 그리고 허용 인정하중 물어봤죠. 4.31kN 이렇게 정리를 해달라. 자, 그런데 제가 싹 다 정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지선은 너무나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항상 나와요, 항상. 이건 뭐 저번 회차에도 나왔고 이번 회차에도 나왔고 다음 회차에도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항상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88번입니다. 자, 88번. 자, 사용 중 예상치 못한 회로의 개방, 위험 또는 큰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회로에 대해서 과부하 보호 장치를 생략할 수 있다. 해당 경우가 아닌 것은. 자, 이 내용도요. 전기 공사기사 23년도 2회차, 그러니까 올해 2회차 전기 공사기사에 출자가 되었던 문항입니다. 근데 똑같이 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약간 유사해요. 근데 나온 K식 규정 자체는 동일합니다. 이게 무슨 규정이냐면은 자,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뭐 회로에 개방이 있다거나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한 경우에도 차단을 안 해도 되는 경우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과부하 보호장치 생략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 K씨 보시면은요, 뭐 해장기의 여자회로, 전자석의 크레인의 전원회로, 전류 변성기의 2차회로, 소방설비의 전원회로, 그리고 안전설비, 뭐 주거 침입 경보, 가스 누출 경보.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 침입 경보, 가스 누출 경보 이런 거는 무조건 울려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뭐 어떤 경우라도 울리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뭐 자세한 거는 요 5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교재가 아니라 그 뒤에 해설을 참고해 주시고, 자, 여기서 뭐 가지고 장난을 쳐냐면 전류 변성기에 2차 회로가 있어요. 여기서 전류 변성기에
2차회로. 이제 얘가 이제 맞는 거야. KC에 이렇게 되어 있어. 이 경우에는 과부하 보호장치 생략하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선지에 얘를 전압으로 바꿔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들은요, 뭐 다 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답을 만들어내는 방식만, 전류를 전압으로 바꿔서 오답을 만들어내는구나, 이렇게만 잡고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외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만 정리를 해주신다. 일단 89번입니다. 옥내 배선의 사용 전압이 400V 이하일 때 전광 표시 장치, 기타 이와 유사한 장치 또는 제어회로 등의 배선에 형광펜 쳐야겠죠. 다심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에 배선의 단면적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거는 뭐 그 설비 시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심 케이블 그리고 캡타이어 케이블 그리고 고무코드 케이블, 자, 이런 애들 나오면은 여러분들 뒤도 보라보지 말고 굵기 물어본다고 했죠. 그리고 0.75 제곱 밀리미터다. 꼭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0.75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9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0번 문제. 전기 울타리의 접지 전극과 다른 접지 계통의 접지 전극의 거리는 몇 미터인가 단 충분한 접지망을 가진 경우는 제외한다. 자, 이거는 이제 올해 2회차 전기 공사 기사 때 신출 문제야. 그 당시에 신출 문제인데 이번에 또 등장을 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 사실 전기 울타리에서 이러한 거를 많이 안 물어봤는데 최근에 CBT로 바뀌면서 이러한 문제가 좀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전기 울타리에서 지금 접지 전극과 다른 계통의 접지 전극, 이제 포인트가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접지 전극과 다른 접지 계통의 접지 전극 간의 거리를 물어본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2m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건 조금만 기억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전기 울타리에서 접지 전극 나오고요, 다른 접지 전극 나온다. 그러면은 2m로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신청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게 시험장에서 처음 맞닥뜨렸다 하면은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설비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은 뭔가 공식의 유도, 이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고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신출로. 그러면 여러분들 개념 공부를 잘 하시면 풀 수가 있지만 이 법 문제는 모르면 틀리는 거잖아. 고민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기출문제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것들, 이러한 것들은 맞추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한번 출제됐다고 이러한 내용을 다 정리하면 또 그것도 공부할 게 많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이 신출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신출 문제 이런 게 나왔구나, 그래서 답이 이거구나, 요렇게만 기출 문제만 학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른 것까지 여러분들이 고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시간도 없고. 자, 91번입니다. 변압기의 1차 측 3300V, 2차 측 220V 변압기의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각각 몇 볼트에서 10분간 견뎌야 되는가? 자, 이러한 문제는 너무나도 많이 출제되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변압기의 절연 내력 시험이기 때문에 지금 7kV 작은 전압이죠. 1차나 2차나. 그럼 뭐를 곱한다? 1.5배를 곱하고, 중요한 거 최소값 500V. 요것만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요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절연 내력 시험은. 그리고 뭐 직류라 이런 것만 좀 조심하면 돼요. 여기 직류란 말 없죠. 직류란 말이 있으면 곱하기 2를 해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뭐 실수할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3300이다. 그러면은 3300에다가 1.5 곱해주시면은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절연 내력의 시험 전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4950V 맞나요? 50V. 4950V 맞네요. 이건 너무 자주 나와가지고 제가 수치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0V에 1.5를 곱하잖아요. 그럼 아마 330V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되는 게 뭡니까? 330V 답이에요, 답이 아니에요. 답이 아니라는 아닙니다. 왜? 최소값이 500이라 했잖아. 그럼 330으로 답하면 안 되고 500V로 여러분들이 답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좋습니다. 자, 92번 갈게요. 92번. 배전선로의 전력 보안 통신 설비의 시설 장소가 아닌 곳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출되었던 문제인데, 그러니까 전력 보안 통신 설비의 이제 시설 장소들이 막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테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배전선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 기억을 하실 때 어떻게 기억을 하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배전 전압 하나밖에 없습니다. 배전 몇 볼트? 여러분들 잘 아시는 22.9볼트예요. 22.9kV. 그러니까 뭐 지금 정확하게 규정에는 1번 22.9kV 개통 배전 선로 구간, 그리고 22.9kV 개통에 연결되는 분산 전원 발전소, 그리고 폐회로 배전 등 신배전 방식 도입 개소, 배전 자동화, 원격 검치, 부하 감시 등 지능 정령망 구현을 위한 필요한 공간,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시험 문제 만들 거는 뭡니까? 숫자를 바꾸는 게 제일 쉽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얘는 뭐예요? 보시면은 22.9kV야. 그러니까 무조건 22.9kV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은 지금 선지 이번에 얘를 뭐로 바꿨어? 1호사로 바꾼 거잖아. 그러니까 걔가 당연히 답이겠지. 틀린 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절대로 틀리시면 안 된다. 93번입니다. 자, 93번. 이제 조가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이 문제가 사실 올해 3회차 전기 기사였죠. 전기 기사에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가선은 뭡니까? 조가선. 우리가 이렇게 케이블이 있죠, 케이블. 이 케이블이 어떻습니까? 무거워요. 케이블이 무겁기 때문에 조가선이 얘를 잡아주는 거예요. 자, 얘가 뭐가 됩니까? 조가선. 또는 조가용선이라고 합니다. 조가용선. 그래서 조가선이 이 무거운 케이블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잡아줍니까? 행거로도 잡아줄 수 있고요. 자, 금속 테이프로도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다. 그래서 행거의 간격은 50cm 이하, 그리고 금속 테이프의 간격은 20cm 이하다. 그리고 우리 조가선의 굵기는 일반적으로는 22제곱밀리미터인데 전력보안통신설비에서는 38제곱밀리미터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전력보안통신설비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전력보안통신설비의 조가선은 38제곱밀리미터가 되겠네요. 1번부터 볼게요. 조가선은 2조까지만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2번 말단 배전주와 말단 1경관 전에 있는 배전주에 시설한 조가선은 장력에 견디는 형태가 당연히 되어야 되는 것이고, 3번 조가선은 설비 안전을 위해서 전주와 전주 사이에 경관에 설치하면은 안 됩니다. 접속하면 안 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4번 조가선은 부식이 되지 않는 별도의 금구를 사용하고 조가선 끝단은 날카롭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맞는 선지가 되겠죠. 좋습니다. 94번 가보도록 할게요. 순시 트립 전류에 따른 분류해서 주택용 배선 차단기의 전격 전류를 IN이라고 했을 때 순시 트립의 범위가 10IN 초과 20IN 이하인 경우는 무슨 형인가? 이 문제 별표 칩니다. 이 문제 올해 정말 미친 듯이 많이 나왔어요. 필기에서는 매 회차 나왔고요. 심지어 실기에서도 나왔어요. 저번 회차 실기에, 2회차 실기에 나왔습니다. 2023년도 2회차 실기에 등장한 문제가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순시 트립 전류, 그러니까 순시 트립이다라고 하는 거는 차단기가 바로 트립, 바로 차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류가 자 이렇게 같이 기억합니다. 지금부터 암기를 할 건데 일단 숫자 3과 5를 기억합니다. 3과 5. 그래서 자, 3, 5 기억합니다. 그래서 전격 전류의 3배, 3에서 5 사이일 때. 일단 이렇게 기억해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자, 5가 그대로 내려옵니다. 5IN. 자, 그리고 여기다 곱하기 1을 해줍니다. 그럼 10IN이 되죠. 맞죠? 그럼 10IN도 그대로 나옵니다. 똑같이 10IN 해주시고, 그래서 10IN에서 곱하기 1을 해주시면 20IN이 되죠. 자, 그리고 얘가 이제 형태가 있습니다. 뭐 A형, B형, C형, D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A 제하시고 B, C, D 기억합니다. 우리가 A, B, C, D에서 A 잊어버리시고 B, C, D 갑니다. 그래서 이 경우가 B형, C형, D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둡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자,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순시 트립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얘가 순시 트립의 범위. 순시 트립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순트 범위. 그래서 3에서 5 사이면 무슨 형인가? B형. 5에서 10 사이면 C형. 10에서 20 사이면 D형. 거꾸로 물을 수도 있겠죠. C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순시 트립 범위인가? 5에서 1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 좀 기억을 해줍니다. 이거 시험에 너무 많이 나와요. 아시겠죠? 미리 기억합니다. 이거 실기 가서도 나올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뭡니까? 10IN 초과 20IN 이하. 그러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D형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94번까지 봤고요. 자, 9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생제동 문제가 나왔습니다. 회생제동. 자, 이것도 좀 신출 문제입니다. 신출 문제예요. 전기철도 쪽 문제인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5번.
다음 중 전기철도 차량의 회생 제동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래서 1번 전차 선로에 지락이 발생한다. 중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중단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근데 그러니까 위험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전차 선로에서 전력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전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인데 왜 중단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차 선로에 전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전차 선로에 전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제 회생 제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 중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3번 회생 전력을 다른 전기장치에 흡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철도 차량은 다른 제동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된다. 맞고요. 전기철도 전력 공급 시스템엔 회생 제동이 상용 제동으로 상용이 가능하고 다른 전기철도 차량과 전력으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된다. 다른 말들은 다 맞는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차 선로에서 전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십니다. 이것도 신출 문제였어요, 사실. 자, 96번입니다. 자, 기계적 손상에 대해서 보호가 되는 경우에 보호도체 구리의 최소 단면적을 구하시오. 단, 보호도체가 케이블의 일부가 아니거나 선도체와 동일 외함에 설치되지 않는 경우이다. 그러니까 보호도체가 케이블의 일부가 아닌 경우와 선도체와 동일 외함에 설치되지 않는 경우,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케이블이 있어요. 케이블이 있습니다. 케이블이 있어요. 케이블이 있는데 자, 여기 안에 예를 들어 3상 4선식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전력선 뭐 L1, L2, L3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중성선도 있겠죠. 그래서 뭐 여기 L1, L2, L3 그리고 N 이렇게 이제 케이블에 한꺼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PE 보호도체도 외함 접지를 해야 되니까 여기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다?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일부가 아니라는 거니까 여기 밖에 있는 겁니다. 얘가 PE가 되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서 우리가 기계적인 보호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기계적인 보호가 되는 경우가 있고 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적인 보호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기계적인 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나누게 되면 기계적인 보호가 되는 경우에서 이제 구리가 있고요. 그리고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기계적인 보호가 안 되는 경우도 구리가 있고 알루미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요건 어떻게 기억하느냐? 일단 구리 기본적으로 2.5가 되면 2.5 제곱밀리미터. 자, 우리가 기계적인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얘보다는 어떻게 돼?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굵기를 더 굵게 하겠죠. 그래서 4로 이렇게 크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알루미늄은요. 제가 법규에 나오는 알루미늄은 무조건 거의 대부분 16이라고 했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얘네 뭐 똑같습니다. 항상 16으로 가주시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러한 경우에서 기계적인 보호가 되는 경우죠. 그럼 요 경우지. 요때 구리의 단면적을 물어봤으니까 얼마가 됩니까? 2.5가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됩니다. 그 다음 97번 문제입니다. 자, 97번 문제. 정말 자주 나왔던 기출이죠. 여러분들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 때도 너무나도 강조를 많이 해드리는 내용이죠. 자, 우리가 5과목에서 대지전압 나옵니다. 대지전압 나오면 무조건 거의 90% 이상이 300V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대지전압 300V다. 꼭 기억합니다. 자, 이것도 항상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외 1. 자, 예외 1. 자, 그러니까 누전 차단기가 시설되어 있지 않다. 이런 조건이 나옵니다. 누전 차단기가 시설되어 있지 않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대지전압이 이제 150V가 됩니다. 근데 사실 얘보다 더 중요한 게 얘예요. 예외 2. 자, 얘는 뭐냐면 우리가 분산형 전원장치에서 뭐 태양광 설비라든가 또는 전기 저장 장치 이러한 애들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애들의 대지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징6 대지전압 600V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포인트는 뭐다? 징유가 포인트고 수치도 600V다. 징유라는 말이 꼭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요거에 대해서 물어봤겠죠. 주택의 정기 저장 장치 얘를 물어본 겁니다. 축전지에 접속하는 주택의 옥내전로 대지전화만 직류 600V다.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된다. 네, 그다음 9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8번 문제. 98번. 옥내에서 전선을 병렬로 사용할 때 시설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병렬로 시설할 때 병렬일 때 자, 구리가 있고요. 알루미늄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신다. 요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래서 구리가 50이고요. 그리고 알루미늄은 70이 됩니다. 언제? 그러니까 병렬로 전선을 접속할 때.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이 수치 가지고 많이 장난을 칩니다. 뭐 다른 것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 틀렸죠. 전선 굵기 동은 50이 돼야 됩니다. 각극의 각 전선은 동일한 터미널하고 완전히 접속해야 되고요.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에 각각의 퓨즈를 설치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전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맞죠? 지금 병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퓨즈를 할 때 각각에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뭡니까? 여기에다가 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한꺼번에 하라는 거죠. 여기다 말고. 자, 여기다 말고 요 앞에 여기다가 접속을 하라라는 겁니다. 4번 교류회로의 병렬로 사용하는 것은 금속관 안에 전자적인 불평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도 당연히 맞는 손지입니다. 뭐 추가적으로 자, 여러분들 그 해설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요 이제 굵기 규정에 하나가 더 추가되어 있죠. 같은 도체, 같은 재료, 같은 길이, 같은 굵기를 사용할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 규정에 사실은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 외우실 때 어떻게 외우냐? 저항 R이라고 하는 건 로우 S분의 L이라는 거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실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일단 같은 굵기, 같은 길이 되겠고요. 그리고 같은 도체, 같은 재료죠. 이제 고유정을 같은 재료다 보시면 되고 R을 같은 도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99번 보도록 할게요. 자, 99번은 가공 전선과 약전류 전선의 이격거리가 됩니다. 자, 99번.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해드렸죠. 뭐 안테나, 그리고 뭐 약전류 전선, 그리고 다른 가공 전선. 얘네들과 자, 가공 전선 사이에 이격거리 꼭 정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나눴죠? 저압, 고압일 때, 고압일 때. 자, 분류를 자, 이렇게 하고요. 자, 두 번째 35kV, 두 번째 35kV 이하일 때 이렇게 나눴고요. 자, 네 번째는 뭡니까? 특고압일 때, 35kV를 넘는 특고압일 때. 세 번째죠. 함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일단 저압일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의 저압은 뭡니까? 가공전선이 저압일 때 몇 미터 이격해야 됩니까? 0.6m 이격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가공전선이 고압일 때 안테나, 약전류 전선, 다른 가공전선과는 0.8m를 이격하라고 했죠. 자, 케이블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2분의 1을 해라고 했습니다. 케이블이다 하면은 0.3m, 0.6을 2분의 1 하라는 거죠. 케이블이다 하면은 0.4m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35kV 이하에서는 제가 나절케로 기억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나전선일 때, 절연전선일 때, 그리고 케이블일 때. 자, 이렇게 나눠 주셔가지고 어떻게 기억한다? 자, 케이블부터 0.5m. 자, 절연전선 1.5m. 나전선은 0.5와 1.5를 더한 2.0m다. 이렇게 기억을 해달라고 했고, 자, 우리가 특고압이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35kV를 넘는 특고압이다. 그럼 기준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60kV가 되는 것이고 60kV가 된다. 그래서 60kV 이하일 때, 그리고 60kV 초과일 때로 나뉩니다. 60kV 이하일 때는 2m라고 했고 60kV를 초과하면은 이보다 더 커져야 되겠지, 알파만큼. 근데 2가 짝수죠. 짝수면 0.12가 오고 홀수면 0.15가 온다. 이것도 수업 시간 때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0.12
N 이렇게 기억을 해달라고 했죠. 자, 그리고 요 공식 같은 경우는 식물과 가공전선 이격거리랑 똑같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식물과 가공전선 이격거리 할 때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식이요법을 기억하라. 우리는 식이요법이 아니라 식이요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그래서 자, 식물에서 이격거리 어떻게 됩니까? 자, 숫자 2 기억하시면 2에다가 뭐 하면 됩니까? 짝수니까 0.12N 해주시면 되고, 자, 6은 뭡니까? 기준전압 60kV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60kV 이하에서는 2m, 60kV 초하에서는 2 플러스 0.12N이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면 사실 여러분들이 무서울 게 없다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하고 싶다면은 자, 여기서 우리가 삭도도 같이 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뭐까지 추가하겠다? 삭도도 추가하겠다. 자, 그런데 삭도는 다른 규정은 다 똑같은데 35kV 이하 절연전선 1.5m 여기만 달라요. 그래서 이게 1m가 됩니다. 어디에서? 삭도. 자, 삭도가 뭡니까? 케이블카예요. 케이블카. 요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다라는 거죠. 뭐 어찌됐건 제가 뭐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뭡니까? 고압 가공전선이 가공약전류전선과 접근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가공약전류전선과 가공전선을 물어보는데 이 가공전선이 고압일 때잖아. 그럼 케이블에만 없지. 그럼 0.8m가 되는 것이죠. 답이 4번이 됩니다. 자, 100번 문제죠. 전기철도 전차선 및 급전선의 높이는 단상 교류 시스템의 공층전압이 25,000V인 경우 정적인 상태에서 몇 밀리미터 이상 확보해야 되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사실은 기출문제인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차선 및 급전선의 높이죠. 100번. 전차선 급전선의 높이. 그래서 전압을 크게 3개로 나눕니다.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자, 직류. 자, 700 밑에다가 좀 적을게요. 직류. 자, 직류는요 750V. 그리고 750V에 2를 곱하면 1500이죠. 1500V. 그리고 단상 교류. (25,000V) 그리고 우리가 정적일 때, 동적일 때가 있는데, 자, 우리가 동적일 때가 있고 정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적일 때는 지금 이제 전기철도 파트거든요. 철도가 움직일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정적일 때는 철도가 움직이지 않을 때입니다. 이제 급전선의 높이가 여기다가 적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동적이랑 정적 중에서 뭐가 더 수치가 크겠습니까? 지금 물어본 게 뭐죠? 정적인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정적, 동적.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동적과 정적 중에 뭐가 더 높겠어요? 자, 우리가 동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열차예요, 열차. 열차가 움직일 때잖아. 열차가 움직이면 샥샥 이렇게 빨리 가고 있겠죠. 그럼 급전선이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지. 이게 급전선이 이 급전선을 통해서 그러니까 급전선에서 전차선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전차선이 KTX 열차에다가 전력을 공급하는 형태입니다. 어쨌든 요 위에 급전선이 있는데 빨리 가고 있으니까 급전선이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동적이 정적보다 수치가 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요, 이렇게 일단 기억합니다. 4,800mm입니다. 밀리미터 생각할게요. 여기도 4,800, 여기도 4,800이에요. 얘는 다 4,800이에요. 동적은 외우기 쉽지. 정적은 얘보다 작은 4,400이에요. 그러니까 400만 빼면 돼. 4,400. 이렇게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4,400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항상 예외가 있죠. 요 수치가 좀 기억해 두신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4570이 됩니다. 4570이 된다. 그래서 요 수치만 조금 헷갈린다. 근데 또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요것만 또 기출에 나와요. 출제자분들이 또 아시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지금 단상 교류 25,000V일 때 지금 정적을 물어봤죠. 정적 4570이 된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기공사기사 4회차 5과목 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